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1급 실기 액세스 2024년 출제용 문제 중에 B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A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봤는데 B형 문제도 A형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배점 바뀐 거, 문항 개수 바뀐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소스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 차단되었을 수 있는 파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성 창에서 차단 해제해야 된다는 거 생각났죠? 그렇게 해서 따라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을 오른쪽에 한번 띄워봤어요. 문제 1번 DB 구축 작업을 할 건데, 자, 다음과 같이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해당되는 것들을 작업을 할 건데, 자, 테이블 구축 문제가 25점이라 그랬죠. 5점이 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3점이라 그랬으니까 각 테이블마다 어떤 것들을 작업해야 되는지를 확인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씨앗이란 테이블이라 그랬습니다. 자, 씨앗 테이블을 띄워놓고요. 씨앗 코드라는 필드는 입력 마스크를 지정하자 그랬어요. 입력 마스크를 지정할 건데 이렇게 영어가 대문자 1개와 숫자 4개. 자, 그런데 잘 봅니다. 사이에 빼기 같은 게 없어. 보이죠? 빼기 같은 서식 기호가 없어요. 영어는 영어와 한글만 입력하겠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입력 마스크에 여기 보이죠? 해당되는 것들이 L과 A 중에서 영어와 한글만 입력하는 건 L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저걸 이용을 해줘야 되겠고, 숫자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니까 0과 9 중에서 0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문자 변환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풀어봐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씨앗 코드의 입력 마스크 상에 영어가 대문자로 들어가야 돼. 다시 대문자인데 영어는 한 글자, 숫자는 4개. 자, 이 뒤에 기호가 없기 때문에 세미콜론 뒤에 저장할까요? 그 다음에 표시를 어떻게 하라는 말 필요 없으니까 세미콜론 뒤에가 다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끝났어요. 2번. 씨앗명이라는 필드를, 얘죠? 얘는 짧은 텍스트니까 필드의 크기가 255인데 이걸 필드의 크기를 10으로 하자 그랬어. 필드의 크기를 10으로. 글자의 개수를. 그리고 반드시 입력되게끔 한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입력이 되게끔 안 들어가면, 입력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겠다라는 걸 우리는 요걸 필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될 수 있게끔 필수 속성을 얘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씨앗이라는 테이블에 2개가 끝이 났죠. 그대로 테이블 창 저장을 하고요. 현재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 뜨냐면 원래 크기가 255였는데 우리가 10으로 고쳤죠. 그래서 혹시나 글자가 긴 상태면 제거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될 수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씨앗은 닫고요. 자, 누구를 열어야 됩니까? 회원 테이블을 열어줄 거예요. 회원 테이블을 열고요. 자, 전화번호 필드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는 인덱스, 중복 안 되게 하자는 뜻이죠. 그럼 인덱스가 중복 불가능으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삼각형 눌러서 선택해도 되지만 이렇게 글자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알아서 바뀌죠. 중복된 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중복 불가능이 돼요. 자, 그리고 이메일 필드는 얘죠. 골뱅이라는 이 물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포함이니까 앞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끝에 있어도 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이에요. 포함이니까 like를 쓰겠죠. 자, 이메일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자, like 앞뒤에 별이 오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골뱅이 별 그러면 골뱅이로 시작한다는 뜻이고 별 골뱅이 그러면 골뱅이로 끝난다는 뜻인데 포함이니까 앞뒤로
골뱅이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회원 테이블에 있는 것도 끝이 났어요. 저장하고요. 예. 닫고 다음 거 띄워야 돼. 열려있는 상태에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씨앗 입고 테이블이라 그랬습니다. 자, 씨앗 입고 테이블에 입고 수량 필드는 숫자인데 정수라고 돼 있거든요. 얘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면 20이라는 게 기본값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값이라는 걸 찾아서 숫자 데이터죠. 20이라고 넣어주면은 이게 기본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요. 보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이걸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뭐 규칙 바꿨을 때도 이런 걸 수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걸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나중에 못 지운다 또는 원래 데이터가 뭐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자, 5개를 끝났어요. 15점. 간단합니다. DB 구축이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유형들을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외부 데이터에 새 데이터 원본 파일 안에 엑셀이라고 있죠. B2B 납품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파일을 가져올 건데 이걸 가져와서 테이블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이거겠죠. 테이블 생성. 자, 파일을 찾아보러 갈 겁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찾아서요. 자, B2B 납품이라는 파일을 열 건데 확인을 누르면 워크시트로 할까요? 이름으로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름, 어떤 시트라는 말이 지금 없어.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있고 시트가 있는데 문제 보세요. 현재 데이터에 이 파일에 어떤 시트, 어떤 이름이라는 말이 지금 없잖아. 그냥 갖고 오라 그러면 기본 설정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걸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두고요. 다음 통과하겠습니다. 첫 행에 열머리글이 있다 그랬고요. 다음 빼라는 거 없죠. 포함하지 말라는 거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요. 만약에 이거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선택해서 이렇게 포함 안 한다 체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기본 키는 없음 하자 그랬어요. 기본 키는 없음. 얘를 뭘로 갖고 온다 그랬습니까? B2B 납품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B2B로 고쳐줄게요. 자, 요런 것들은 오타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보입니까? 요렇게 테이블이 새롭게 하나 만들어지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2번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자, 3번 관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가서 원래 있는 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얘들은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건 주문과 회원 이 둘이를 고객 아이디로 엮을 거고요. 주문과 씨앗은 연결할 건데 씨앗 코드로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씨앗만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럼 필요한 게 주문과 회원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테이블을 추가해서요. 테이블 추가해서 자, 주문을 넣고요. 주문을 넣고요. 그 다음 누구를 넣어줘야 됩니까? 회원을 넣어줘야 돼. 회원을 넣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제목, 테이블 이름에서 이렇게 끌어서 내가 위치를 맞출 수 있어요. 주문과 회원이니까 주문과 회원은 옆으로 나란히 그리고 회원, 주문과 씨앗이니까 주문과 씨앗. 그럼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옆으로 배치를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든 관계는 없어요. 자, 먼저 주문과 회원입니다. 고객 아이디로 연결을 할 건데 참조 무결성은 유지, 값은 변경, 삭제는 안 되게 체크 해제죠. 그죠? 자,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문과 씨앗이거든요. 씨앗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체크 해제.
요렇게 작업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움직이면 보입니까? 관계창도 이렇게 관계선도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대로 관계창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단 주의할 거 관계창을 만들 때 테이블이 열려져 있으면 안 된다. 기억나죠? 저장하고 관계창을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DB 구축 25점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25점은 반드시 맞아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딱 하고요. 자, 두 번째 폼으로 이제 갈 겁니다. 씨앗 있고 현황이라는 폼에 씨앗 있고 현황 폼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화면이 복잡하니까 조금 줄여놓고 작업할게요. 폼은 반드시 누가 떠 있어야 돼? 속성 시트가 이렇게 화면에 떠 있어야 돼요. 속성 시트가 화면에 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하라 그랬냐면 기본 보기를 바꾸라 그랬어. 그러면 기본 보기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기를 폼 보기로 눌러보면은 하나의 폼의 데이터가 지금 하나만 보이잖아. 이걸 단일 폼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지금 데이터가 여러 개 보이죠? 이걸 연속 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바꾸라는 뜻이에요. 여기 눈금자패 폼 속성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죠? 까만 사각형. 그래야 속성 시트에 이렇게 선택 유형이 폼이라고 뜨고요. 형식의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작업하자는 뜻입니다. 요거 하자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탭의 순서 탭 정지를 키보드의 탭키를 눌렀을 때 이 순서대로 움직이게끔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디가? 본문 영역이. 여기가 본문이잖아. 그죠? 본문 영역에 여기 보면 정렬이 있고 서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과 정렬과 서식을 왔다 갔다 해보면 여기 탭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탭 순서로 가보면 요 순서, 본문의 순서가 요 순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 순서거든요. 여기 자동 순서를 눌렀을 때 보통 기본 순서로 들어가는데 그 순서가 틀리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맞춰야 되거든요. TXT 판매 단가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요거 앞에 여기 회색깔 부분을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 이렇게 까만 화살표가 됩니다. 보입니까? 선택을 하면 저렇게 선택이 딱 돼요. 이렇게 까맣게 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돼. 요 화살표 위에서 이렇게 화살표 자리 위에서 회색 부분에서 TXT 판매 단가가 첫 번째 거꾸로네요. 그 다음 입고 단가. 그 다음에 완전히 거꾸로네요. 입고 수량. 그 다음에 씨앗명, 씨앗 코드, 입고 일자, 마지막이 상품 입고 번호. 요 순서대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키보드의 탭키를 눌렀을 때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겠다. 이걸 탭 순서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확인. 저 작업을 하자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 폼 바닥글에. 폼 바닥글에 txt 입고 수량이라는 컨트롤을 찾아서 여기 이름 뜨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아, 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요렇게 해서 입고 수량의 합계가 보여야 돼요. 입고 수량이라는 필드가 존재하거든요. 합계는 썸이죠. 그러면 여기에 써도 되고요.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써줘도 됩니다. 자, 이꼴 폼과 그 보고서 컨트롤에 함수나 수식을 적을 때는 제일 처음에 이꼴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합계다 썸이에요. 가로 열고요. 필드 이름 앞뒤로 대가로 습관적으로 붙여도 됩니다. 입고 수량. 이렇게 수식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보기를 폼 보기로 가서 결과가 이거랑 같은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가 9점이에요. 예전에는 문제가 5문항이었는데 문항 수가 줄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항 수가 3개로 줄었죠. 자,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놓고요. 자, 씨앗 있고 현황 현재 폼입니다. 본문 영역의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자 그랬어. 본문 영역에 어디? 모든 컨트롤에. 그러면 속성 시트를 잠깐 닫아볼게요. 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 이거 다잖아요. 이거 다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습니까? 요거 앞에 눈금자 있죠? 눈금자에 갖다 대면 이렇게 까만 화살표가 생겨.
클릭하면은 전체. 요렇게 범위 설정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요걸 전체를 범위로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찾아주세요. 이게 화면이 커져야 이렇게 보이는데 화면이 작으니까 안 보이네요. 자, 조건부 서식으로 가서요. 조건부 서식에서 무슨 작업하자 그랬냐면, 자,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에 굵게 밑줄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새 규칙을 만들 건데 이게 식이죠. 그죠? 이게 식이에요. 이게 요게 돼 있는 거는 컨트롤을 다 선택 안 하고 한 개만 했을 때는 이게 필드의 값인데 모든 컨트롤을 선택했을 때는 식이 돼야 돼. 어떤 컨트롤에 커서가 있을 때는 그럼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이게 식이 되어 있을 때 필드명은 반드시 앞뒤로 여러분들이 따옴표란다. 대괄호를 붙여야 돼요. 필드명에 대괄호를 붙여야 되는 게 테이블의 유효성 검사, 필드 유효성 검사가 아니라 테이블 유효성 검사, 조건부 서식, 매개 변수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입고 수량이 얼마 이상이라 그랬습니까? 50 이상. 50 이상인 경우에 굵게와 밑줄 하자 그랬습니다. 확인. 결과 볼까요? 폼 보기로 가면은 자,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되어졌으면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현재 폼 화면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씨앗 입고 현황에 대한 작업이 끝났겠죠. 자, 닫아 놓고요. 자, 세 번째 매크로를 만드는데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매크로가 여기에 매크로라고 생겨야 돼. 그럼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폼에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만들기에 매크로로 와서요. 매크로를 만들 건데 무슨 매크로를 만들 거냐? 보고서를 본다 그랬습니다. 보고서를 열어야 되죠.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 건데 누구를? 씨앗별,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을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연다 그랬습니다. 됐죠? 얘를 열었어. 그러면 요렇게 열 건데 해당되는 조건 자체를 이 보고서를 열 때 열고요. 그 다음에 폼을 닫는 게 들어가요. 그죠? 폼을 닫는 게 들어가는데 보고서를 열 때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씨앗 코드 필드의 값이 txt 씨앗 코드에 해당되는 정보만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거, 이 씨앗 코드는 이 보고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레코드 원본에 있는 데이터예요. 얘는 이 보고서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txt니까 컨트롤이죠. 얘는 어디 있는 거냐?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씨앗 정보 찾기라는 폼 안에서 이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해야 되죠. 그럼 얘는 이 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쟤는 저 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에 내가 열었던 건 이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그냥 쓰면 되는데 얘는 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폼즈 이런 거 써줘야 돼. 그럼 만약에 그걸 나는 잘 못 쓰겠는데 또는 우리가 F 눌렀을 때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 시험 칠 때 있다 그랬잖아요. 뭐 쓰자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작성기 요거 눌러서 작업하면 편해요. 자, 누가 씨앗 코드가 앞뒤로 대괄호 붙여도 됩니다. 자, 같으냐 누구랑 요 파일의 폼 안에 모든 폼 안에 씨앗 정보 찾기라는 폼, 이 폼 안에 누구 txt 씨앗 코드 그래야 요게 생겨요. 그래서 굳이 이까지 안 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 거는 F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뜬다. 느낌표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뜬다 그러면 여기서 작업하면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 뜨는데요. 그러면 굳이 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요. 보고서를 열었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폼을 닫아라 그랬어요. 저 폼을 닫아야 되죠. 여는 건 오픈이면 닫는 건 뭐겠습니까? 클로즈예요. 근데 클로즈는 뭉뚱그려 있어요. 클로즈 폼, 클로즈 리포트가 아니라 그냥 클로즈 윈도우라고 돼 있어. 클로즈 윈도우 누구를 닫는다? 개체 유형을 해당되는 폼을 닫아야 돼. 누구의 폼? 씨앗 정보 찾기를. 그죠? 닫을 때 저장을 어떻게 하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물어보겠다는 뜻이야. 무조건 저장하겠다 그러면 예? 저장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요. 물어본다. 저장할까 말까 물어본다 그러면 확인인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기본사항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매크로에 함수가 몇 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2개의 함수가 들어가 있죠. 오픈 리포트 하나, 클로즈 윈도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얘를 뭘로 저장해야 됩니까? 매크로 이름이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장. 매크로 이름이 보고서 출력. 그럼 이렇게 매크로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잖아. 저걸 연결해 줘야 돼요. 어디에? 씨앗 정보 찾기에. 씨앗 정보 찾기에 어느 단추? CMD 보고서. 얘 이름이 속성 시트 띄워볼까요? CMD 보고서 맞죠? 여러분들 화면이 크니까 이걸 반드시 띄워놓고요. 저는 같이 본다고 조금 비잡아서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요거를 자 얘를 어차피 띄워야 되나요? 자 얘를 CMD 보고서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자 이벤트에 내가 매크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럼 매크로 이름이 없을 때는 여기서 점점점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 포함 매크로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시켜봐줘도 돼요. 일단 저장하고요. 자, 실행. 보고서를 이렇게 눌렀을 때 화면상에 떴죠? 뜨고 난 다음에 이 보고서를 이렇게 닫아주면은 화면상에서 폼도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닫히죠. 자, 다시 볼까요? 내가 이 폼을 이렇게 열어놓고요. 눌렀어. 떴죠? 보고서를 이렇게 닫아주면 폼도 없어져 있잖아. 다시 보세요. 여기 열려 있잖아요. 보고서를 이렇게 띄우면 폼이 없어진 거 보입니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서를 열고 폼을 닫았어요. 보고서를 닫아라는 말은 없었어. 그럼 보고서는 우리가 닫아줘야 돼. 폼을 닫아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에 지금 2번과 3번이 조건부 서식과 매크로인데 매크로는 매번 나오는 유형이니까 2번에 조건부 서식 나오면 여러분들이 편하죠. 저기에 도메인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고서로 넘어갈게요. 보고서를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자, 얘는 변경이 없죠. 씨앗 코드 머리글 영역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반복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속성 시트를 띄워놓고요. 씨앗 코드 머리에 반복 실행 구역을 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구역 전에 여기 씨앗 코드가 머리글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 기준이 씨앗 코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페이지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언제? 구역 전에. 그래서 페이지 바꿈을 구역 전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화면상에서 설정을 해준다라는 것들 봐줄 거고요. 두 번째, 동일한 씨앗 코드. 현재 그룹 기준이 씨앗 코드인데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데 주문 일자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룹 추가 아니에요. 여기 그룹 정렬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정렬을 추가할 건데 주문 일자의 오름차순이다. 그룹이 아니라 정렬 추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씨앗 코드 필드의 본문에 있는 씨앗 코드가 얘거든요. 이 값이 이전과 동일하면 표시 안 되도록 형식의 중복 내용 숨기기였죠. 중복 내용 숨기기를 그래야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거겠죠.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네 번째, 본문 영역을 얘가 본문이잖아. 배경색을 찾아서 형식의 배경색을 찾아서 얘를
2차 행으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진했다가 연했다가 진했다가 연했다가 마지막 씨앗 코드 바닥글 영역에 여기가 씨앗 코드 바닥글이네요. txt 주문 횟수 예죠. 이름을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끔 해당되는 개수가 나오고요. 레코드 수가 나오고 회라는 글자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개수가 나오는 거는 count죠. 그래서 equal count. count는 무조건 필드명이 필요 없다. 아무거나 들어와도 된다는 의미에서 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야 되죠. 연결. 저기 앰퍼센트 연산자 앞뒤로 안 띄워서 에러 안 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혹시나 에러 날까 띄우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회.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함수나 이렇게 수식 넣고 난 다음에는 확인을 인쇄 미리 보기로 꼭 한다 그랬죠. 요렇게 결과가 맞다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저장하고 닫아주세요. 보고서까지 됐습니다. 자, 2번. 얘는 틀려도 돼요. 코드 못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5점입니다. 주문 현황 폼에서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뭐라 그랬냐면 txt 수량 컨트롤이 찾으세요. 얘가 txt 수량이거든요. 속성 시트에서 이름을 봐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gat 포커스라고 돼 있어요. 이벤트로 가서요. gat 포커스를 찾으세요. 점점점 코드 작성기. 자, 이렇게 코드 작성기를 띄워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에 코드를 만들어줄 건데 조금 줄여놓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코드를 만들 건데 어떻게 코드를 만들 거냐? 자, 보이죠? 메시지 상자를 띄운다 그랬어요. 메시지 상자를 띄울 건데 txt 수량 값이 10 이상이면 인기 품종. 10 이상이 아니니까 얘는 물어볼 필요 없죠. 얘는 안 물어도 되죠. 6 이상이면 보통 품종. 그것도 아니면 비인기 품종으로 얘를 바꿀 건데 제목은 항상 이걸로. 버튼은 오케이, 확인 버튼 하나랑 오케이 온리 해도 되고요. 표시 안 해줘도 돼요. 무슨 문장이 온당한다 그랬습니까? if, else if를 이용해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내가 코드를 넣을 건데 이 코드는 별거 없어요. if 누가 txt 수량이라는 필드가 10 이상이냐 맞으면 then이라 그랬죠. 맞으면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거예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그냥 띄울 때는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내가 얘 버튼 눌렀는 거 확인할 때는 앞에 변수 equal이 들어가고 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얘는 그냥 띄우고 자, 여기에 처음에 프롬프트는 요걸 말하는 거죠. 10 이상이면 인기 품종이 됩니다. 인기 품종 컴마 버튼 타입은 여기서 오케이 올리 찾아도 되고 생략하면 얘가 기본값이거든요. 적어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기도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겠단 말이야. 자, 했어요. 아니면 6 이상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그냥 if가 아니라 쟤가 아니면 else if가 되겠죠. 이번에는 누구 이상? 6 이상이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보통 품종. 했죠. 그것도 아니면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else. 걔도 아니면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이번에는 비인기 품종이에요. if 닫아야 되겠죠? and if.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조건 맞으면 이거. 아닌데 또 이 조건 맞으면 이거. 그것도 아니면 이거. 그죠?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요. 이건 코드가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if 문장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코드 창 닫고요.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고
폼 보기로 가서요. 어디에 txt 수량이잖아. 여기에 포커스라는 건 콕 찍으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은 보입니까? 야는 보통, 얘는 인기, 얘는 비인기. 이거 만들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보고서를 포함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함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배점 차이는 조금 나고요. 문항수 줄인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어려워진 게 이제 처리 기능 구현이 조금 어려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에 대해서 볼 건데 얘가 이제 배점이 10점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총 5문제고요. 7점이라 그랬고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랐다 그랬습니다. 특히 A형에도 있었지만은 이 업데이트 쿼리를 만드는 거. 업데이트 쿼리를 만드는데 하위 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 디자인에서 편법 쓴다라고 A형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A형에서는 있는 거 in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얘는 없는 거 not in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자, 뭐 하자 그랬냐면은 회원과 주문 테이블 2개를 이용하는데 이거 신경 잘 써야 돼. 테이블이 2개인데 업데이트 쿼리, 업데이트는 변경 수정하는 건데 지금 누구를 변경했습니까? 회원, 이거 안 보이게 해볼게요. 가려져서 보이죠?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수정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테이블을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2개를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쿼리를 테이블을 업데이트 변경을 하긴데 어떤 테이블을 변경하느냐? 회원을 변경하기 때문에 2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 돼야 돼. 얘는 보조가 돼야 돼요. 기억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내가 만들어줘야 될 실제 테이블은 쿼리는 선택 쿼리가 아니라 업데이트 쿼리다. 느낌표 붙어 있는 게 보이죠? 나중에 실행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수정할 거냐? 회원 테이블을 수정을 할 거예요. 회원 테이블을. 그래서 회원 테이블을 화면에 회원 테이블을 수정을 할 거다 해놓고요. 회원 테이블에 누가 수정이 되는지를 보세요. 누가? 비고가 수정된다 그랬잖아.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비고 필드가 요 데이터는 똑같은데 얘가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비고 테이블의 값을 별표 관리 대상 회원으로 바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 테이블에 내가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애는 비고예요. 뭘로 업데이트를 할 거냐? 문자니까 다운편에 미음 한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죠? 관리 대상 회원. 자, 이 값이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비고라는 필드에 얘를 넣어줄 건데 조건이 우리가 이때까지 2023년도까지 업데이트했던 거는 여기에 그냥 조건이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건으로 쓸 게 누구냐면은 주문 테이블을 이용해서 최근 주문을 안 한 고객에 대한 것들을 뽑는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최근 주문 안 한 고객에 거기 또 조건이 들어가요. 주문 일자가 요 사이에 있는 거.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비티낸드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회원에는 있는데 주문에는 없는 거. 그래서 not in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과 주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열어보세요. 회원을 이렇게 열고요. 주문을 이렇게 테이블을 열어보면은 회원과 주문은 둘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입니까? 고객 아이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이 고객 아이디를 갖고 찾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고라는 필드를 변경을 할 건데
조건으로 실제 넣어줘야 되는 거는 고객 아이디예요. 고객 아이디입니다. 근데 이 고객 아이디라는 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원에 있는 건데 이 회원에 있는 고객 아이디가 주문에 없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not in과 그리고 하위 커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A형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설명을 할 때 select from where까지만 있으면 손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select 뒤에 필드명, from 뒤에 원본,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 where 뒤에 조건. 이 정도는 손으로 쓰고요. 그 뒤에 시그마 요약으로 들어가서 합계가 들어가고 합계에 대한 조건 having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쓰기가 힘드니까 편법을 쓰자 그랬죠.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고요. 편법으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SQL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볼게요. 자, not in이 들어갈 거고요. 좀 이따 적을 거고 select 누구를 갖고 와야 됩니까? 고객 아이디를 갖고 올 거예요. 자, 고객 아이디를 from 어디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느냐? 주문에서부터. 주문에서 갖고 올 건데 자, where 뒤에가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문 일자가 조건이에요. 주문 일자가 조건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쓰려면 between and라 그랬습니다. 여기 문제에 between and 쓰라는 말 없으면 없잖아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and 작거나 같다 써도 됩니다. 자, 2023년 4월 10일부터 and 2023년 4월 30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썼을 때 이걸 여기에 바로 쓰면 여기 샵이 생길 건데 혹시나 안 생기면 여러분들이 날짜 데이터 앞뒤로 샵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위 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죠? 요게 하위 커리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이 하위 커리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주문을 추가를 하세요. 추가를 하고요. 누구를 갖고 온다? 주문이란다.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를 가지고 올 겁니다. 고객 아이디 필드가 주문 안에 있을 건데 조건이 누가 된다 그랬습니까? 주문 일자가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럼 주문 일자 조건란에 여기에 between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앞뒤로 샵이 생기는 게 보이잖아. 근데 얘가 체크가 있으면 필드를 두 개를 같이 갖고 오는 건데 얘는 조건으로 들어가니까 체크가 없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화면상에서 데이터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 데이터 있는 거 안에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볼까요? 체크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 사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기를 뭘로 바꾼다 그랬습니까? SQL로 이렇게 바꾼다 그랬어. 그리고 얘를 한 줄로 만들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날짜 데이터인 경우에 SQL로 바꾸면 이게 미국식으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연, 월, 일 사이가 보이죠? 이렇게 연, 월, 일 사이 빼기가 들어가잖아. 연, 월, 일인데 미국식은 월, 일, 연 슬래시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쿼리 자체의 기본 형태가 저렇게 바뀌는데 저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단순하게 그냥 손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 그럼 얘를 하겠다 그러면 이걸 복사하거나 잘라서 붙이면 될 거고요. 손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갖고 가서 쓰고 이거 가급적이면 이게 년, 월, 일이 아니라 월, 일, 년 돼 있는 걸 우리나라식으로 고쳐주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디로 갖고 갈 거냐? 얘를 하위 커리로 갖고 갈 건데 고객 아이디의 조건으로 갖고 갈 건데 not in이라 그랬습니다. 없는 거 찾으라 그랬잖아. not in 가로 열고 닫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엔터 했을 때 늘려보세요. 화면상에서 여기에 샵이 생겨야 되는데 샵이 지금 안 생기고 있어.
샵이 지금 안 생기고 있죠. 저거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결과가 정상적으로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럴 때는 이렇게 샵을 붙여주세요. 그래야 날짜 데이터에 정확한 인식이 됩니다. 알아서 생기면 상관이 없고요. 안 생길 때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위 퀄이다라고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과를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하면은 원래는 여기에 그 관리 대상 회원이 보여야 되는데 이상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두 줄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두 줄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를 관리 대상 회원 처리란 이름으로 쿼리를 일단 만들어줘야 돼. 자, 이렇게 쿼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얘는 업데이트 쿼리이기 때문에 실행 쿼리죠. 실행 쿼리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실행을 해줘야 돼. 실행을 해주면 누가 바뀐다? 회원 테이블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눌러야 돼요. 두 행을 고치죠. 예. 고치고 난 다음에 회원 테이블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회원 테이블에 보이잖아. 비고에 이렇게 관리 대상 회원이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한 게 정상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A형일 때는 존재하는 거 in하고 하위 쿼리가 나왔고요. B형은 아닌 거, 존재하지 않는 거, not인과 하위 쿼리가 나왔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업데이트 쿼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의 쿼리가 끝이 났습니다.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크로스탭 쿼리라 그랬습니다. 자, 크로스탭인데 행, 열 값을 찾아야 돼. 자, 제목이 보이는 거, 행. 보이죠? 행. 데이터가 보이는 거 열. 얘도 행이죠. 행이 두 개인데 얘는 묶어야 되고 이건 함수, 얘는 묶어야 된다 그랬고요. 값은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크로스탭 쿼리를 선택해 놓고요. 씨앗과 씨앗 있고 두 개를 넣어줄게요. 자, 두 개를 넣고 난 다음에 행이 있고 월인데 여기 있고 월이라는 데이터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뭐라 그랬냐면은 있고 월은 읽고 일자에서 월을 빼요. 월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무슨 함수? month 함수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저걸 가지고 제목이 있고 월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필드에 있고 월이라는 제목을 넣어줄 겁니다. 쿼리에서 제목 뒤에는 이꼴 아니고 땡땡 콜론입니다. 함수는 뭐다? month. 어디에서 갖고 오냐? 있고 일자에서. 자, 요렇게 갖고 오면은 해당되는 게 요 월은 없이 1, 2, 3, 4 이렇게 쭉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월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붙이겠는데 요거 잘 보세요. 요걸 형식에서 월을 붙이면 이게 오른쪽으로 정리가 돼요. 월을 뽑은 게 볼까요? 이 뒤에 거 안 했으니까 결과를 볼 수가 없네. 요게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형식인데 얘가 왼쪽에 있죠. 그럼 문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월을 문자 형태로 갖고 왔어. 그 다음에 입고 품종수라는 건 씨앗 코드 필드를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씨앗 코드인데 얘 이름이 입고 품종수가 되는 거예요. 땡땡 붙이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행이랑 이 열은 묶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것끼리 묶는 거고 얘는 묶는 게 아니라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가 들어가는데 품종수잖아요. 그죠? 있고 품종의 수니까 얘는 함수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개수. 헷갈리는데 그러면 해보고 안 되면 고치면 돼요.
그죠? 얘는 행이다. 얘도 행이다. 행이 두 개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열이 들어가는 건 이거죠. 국내산 그리고 수입산이에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지. 생산지가 아니라 원산지라고 돼 있네요. 보이죠? 여기 생산지라는 말은 없어. 원산지가 될 거예요. 만약에 생산지라고 돼 있는데 아니 생산지가 원래 없는 거구나. 생산지는 여기 없어요. 원산지는 한국이면 국내산 아니면 수입산으로 if 함수를 쓰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 생산지라는 이름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일 때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써도 돼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알아서 EXPR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함수를 제목으로 안 쓰고 그냥 IIF는 if라 그랬죠. 자, 누가 원산지라는 필드는 존재를 합니다. 여기 원산지가 있잖아. 이 값이 누구이면 한국이면 맞으면 국내산 아니면 수입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제가 앞에 제목 안 적고요. 여기서부터 적었기 때문에 EXPR 수식 1번이라고 이렇게 생겨. 그럼 얘를 생산지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생산지라는 말이 있으니까 넣어주는 게 좋겠고요. 여기는 어차피 제목이 표시 안 나니까 안 넣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얘는 묶고 올 건데 뭐다? 열이겠죠. 그죠? 행은 하나 이상, 열은 하나. 값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뭐냐? 해당되는 요런 데이터의 값 자체는 씨앗 코드가 되겠네요. 그죠? 값 자체가. 그럼 해당되는 씨앗 코드를 가지고 와서 아니 씨앗 코드가 아니구나.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걸 안 봤네요. 입고 수량의 합계가 요거거든요. 그럼 입고 수량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입고 수량의 얘는 합계인데 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필드를 뭘 들고 와야 되는지는 문제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하니까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라는 뜻입니다. 됐죠? 모양이 동일해요. 얘 이름을 뭘로 준다? 입고 현황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쿼리 결과를 보고요. 결과가 맞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2번은 크로스탭 쿼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자, 2번 끝났어요. 3번 매개 변수 쿼리입니다. 매개 변수라는 건 조건이 들어가는 거지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번 선택 쿼리가 됩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 씨앗과 씨앗 있고 두 개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개를 넣어놓고요.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받는 거야. 일부니까 앞뒤로 별이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그죠? like 별, 땡, 별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해당되는 것들을 요걸 갖고 와야 돼. 입고 일자부터 부가세까지 넣어볼게요. 자, 입고 일자 얘는 일반 선택 쿼리죠. 특별한 쿼리가 아니에요. 씨앗명을 갖고 오고요. 둘 중에 똑같은 게 두 군데 있다 그러면 아무거나 들고 와도 됩니다. 자, 입고 수량, 입고 단가, 판매 단가. 그 다음에 부가세인데 부가세가 없죠?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부가세를 어떻게 만들 거냐? 입고 단가가 10,000 이하다. 조건이죠. 판매 단가의 10%라는 건 판매 단가 곱하기 0.1이라는 뜻입니다. 10,000 초과는 이거 아니면이니까 얘는 물어볼 필요 없어. 이번에는 50,000 이하냐? 맞으면 판매 단가의 20%. 그것도 아니면 물어볼 필요 없죠. 50,000 if로 만약에 했을 때는 얘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if가 아니니까 얘는 물어야 되겠다. 자, 다시. 함수가 스위치 함수거든요. 자, 50,000 초과면 판매 단가의
30%, 0.3이에요. 0.3. 그럼 여기서 이 조건은 여기가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고 요것만 물어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보통 우리는 if, IIF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if 안에, IIF 안에 조건 맞으면 다시 IIF, 다중 if처럼 선택을 했는데 무슨 함수 주자 그랬어요? 스위치 함수 주자 그랬어요. XS에서 스위치 함수는 엑셀에서 요번에 새로 들어온 ifs 함수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조건, 결과, 조건, 결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나는 IIF 함수도 모르겠고 if 함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그냥 적지 말고요. 여기 옆에 삼각형을 딱 누르고요. 어디 갔노?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삼각형이란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 작성창으로 들어가면 여기 식작성기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함수 보이죠? 함수에 기본 함수에 모두에서 스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난 저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스위치라는 걸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형태를 보여줍니다. 식과 결과, 식과 결과. 여기서 말하는 식이 일종의 조건 형태가 되는 거야. 조건과 결과, 조건과 결과. 아, 이게 스위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누르면 도움말이 생기는데 이 도움말을 인터넷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아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만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이거는 감독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험 칠 때 인터넷 도움말을 띄워도 되면 아마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한번 볼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자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적을 거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가세예요. 자, 부가세는 땡땡. 함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스위치란 함수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 스위치 함수는 어떤 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식이 조건이죠. 이거 좀 제가 크게 해볼게요. 작아서 여러분들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부가세는 스위치인데 누가 아까 문제에 여기 기억나죠? 입고 단가가 이하니까 작거나 같겠죠. 작거나 같다. 10만 아니고 만 맞죠? 만. 저거를 맞으면 판매 단가의 10%라는 말은 판매 단가의 곱하기 0.1이 됩니다. 자, 엑셀에서는 곱하기 10% 해도 되는데 XS는 곱하기 10% 하면 안 돼요. 0.1로 해줘야 됩니다. 자, 컴마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이까지가. 자, 두 번째는 입고 단가가 5만 이하면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5만 이하면 곱하기 0.2. 세 번째, 입고 단가가 5만 초과면 입고 단가가 초과는 크다죠. 5만 초과면 판매 단가 곱하기 얼마죠 그랬습니까? 0.3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뜻이야. 한 줄로 쭉 표시해 볼까요? 요게 부가세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스위치 함수는 엑셀의 ifs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 조건, 이 수식이 맞으면 얘, 이게 맞으면 이거, 이게 맞으면 이거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요렇게 해서 부가세가 하나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매개변수 조건이 어디 들어가냐면 시합명의 일부라 그랬어요. 그럼 시합명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여기에 필드에 시합명이 지금 존재를 하잖아. 그죠? 여기 조건란에 보이죠? 여기 조건란에 like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like 앞뒤로 별 연결 매개 변수는 대괄호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검색할 연결 길게 내려볼까요? 자, 요렇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그것과 연결을 하기 때문에 별 A 별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있고 일자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자 그랬습니다. 있고 일자의 내림차순으로 정렬.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내가 아는 게 있는가를 잘 봐줘야 돼요. 됐죠? 검색할 국자 하자 그랬습니다. 결과 국. 그러면 얘가 이거랑 똑같은지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차이점 보세요. 요게 지금 통화 데이터인 거 보이잖아.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필드 형식을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바꿔줘야 돼.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자, 입고 단가부터. 자, 입고 단가부터 오른쪽 버튼 속성에 들어가서 형식을 통화. 이걸 해도 되고요. 판매 단가도 형식을 통화. 부가세도 형식을 통화. 그리고 봐주면 똑같이 9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형식을 꼭 통화를 안 하고 통화 대신에 엑셀처럼 이렇게 우리가 써도 돼요. 넣는데 세 자리마다 쉼표가 있으니까 샵, 컴마, 샵 0 들어가는 거 알죠? 이렇게 적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보입니까? 이 통화 기호를 우리가 지금 엑셀처럼 한 개를 썼잖아. 저렇게 쓰면 엔터 하면 왜 따옴표 같은 거 이상한 거 막 보인다 그랬잖아요. 엔터를 했을 때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그죠? 통화 기호가 없어졌어. 이유는 엑셀에서 통화 기호는 이걸 2개 써야 돼요. 통화 기호가 2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통화 기호가 보일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통화해도 되고요. 내가 통화 기호를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통화 기호가 몇 번 들어간다고요? 2번. 한 개를 하면 이렇게 보여요. 아니잖아. 이상한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걸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 통화 기호를 손으로 쓰겠다 그러면 통화 기호가 몇 번? 2번. 기억합니다. 자, 얘를 저장을 할 건데 씨앗 입고 조회란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얘를 저장할 건데 씨앗 입고 조회란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럼 3개째 만들어졌어요. 자, 4번째.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테이블 3개 쓰자 그랬습니다. 씨앗 입고와 씨앗 그리고 주문. 3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일 건데 자 순서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씨앗명 넣고요. 씨앗명 넣고 그 다음에 최근 입고 일자 라는 애는 없어. 얘를 이렇게 볼까요? 모두 다 보이게끔. 최근 입고 일자 없어요. 총 입고량, 총 주문량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데 총 입고량은 합계라고 돼 있고요. 얘는 최대값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런 함수가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요약 쿼리 시그마가 돼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쿼리에 요약 화면상에서 이 요약이 들어가야 누구로 묶을 건지 함수를 뭐 할 건지 넣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씨앗명을 묶을 거예요. 씨앗명끼리 같은 것끼리 모아줄 건데 최근 입고 일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해당되는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에 뭐라 그랬습니까? 최대값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이름은 내가 붙인 이름이죠. 이 이름은 내가 붙인 이름인데 실제 가지고 오는 건 입고 일자인데 요 앞에 이름을 이렇게 땡땡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붙일 건데 얘가 최대값이다. 제일 큰 거다. 자, 그리고 총 입고량이라고 돼 있어. 총 입고량이라는 건 입고 수량의 합계예요. 입고 수량에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요. 얘는 합계다. 그죠? 총 주문량은 수량 필드의 합계라 그랬습니다. 그럼 수량 필드에 제목으로 총 주문량이라는 이름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앞에 이름을 땡땡. 얘는 뭐다? 쟤도 합계라 그랬죠? 합계.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들어왔는데, 요까지는 들어왔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재고 비율이라는 게 있어. 재고 비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해당되는 것들. 그럼 여기에 총 주문량이라는 필드와 총 입고량이 있어야 되는데 총 주문량과 총 입고량을 내가 만들었잖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뒤에 들어올 거예요. 재고 비율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여기에 재고 비율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우리 엑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꼴을 제가 만든다는 거 알죠? 요렇게 땡땡이 들어와야 됩니다. 재고 비율은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얘는 계산식이잖아. 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넣어놓고 난 다음에 자, 재고 비율을 100분율로 소수 한 자리까지 하자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속성에서 형식은 100분율 소수이야 한 자리. 만약에 여기 소수점 자릿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돼요. 화면상에서 0.0 뒤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퍼센트.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보통 여기서 100분율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100분율을 하고 난 다음에 밑에 소수 자릿수가 보통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니까 0.0%라고 우리가 속성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했는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 있냐면 내가 씨앗 코드가 이게 지금 조건이에요. 화면상에서 자, 조건이 씨앗 코드가 A부터 B까지 중 하나로 시작한다 그랬어. 대괄호 안에 A 빼기 B 기억납니까? 시작하는 거니까 뒤에 별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쓰려면 앞에 like가 있어야 되죠.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용해서 조건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것들을 씨앗 코드에 대한 조건을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씨앗 코드가 없잖아. 그죠? 내가 갖고 온 게 없으니까 뒤에 필드를 씨앗 코드를 하나 갖고 올 거고요. 얘는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표시를 하지 말고 조건란에 해당되는 조건란에 자, like 시작한다 포함 끝난다는 건 다 like입니다. 자, like 다운표 안에 제가 포함이면 별이 앞뒤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 지금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게 A부터 B예요. 그럼 대괄호 안에 A 빼기 B 대괄호 닫고요. 별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제가 질문방에서도 많이 올렸죠.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는 게 없는가 확인하고요.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얘랑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얘 이름을 뭘로 잡자 그랬습니까? 재고 현황이란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얘를 저장할 건데 재고 현황이란 이름으로 저장. 자, 그러면 4번까지 만들어졌어요. 그죠? 4번은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쿼리 디자인 가서 씨앗과 씨앗 있고 두 가지를 넣고요. 새 테이블 생성이에요. 보이죠? 테이블 생성이니까 실행 쿼리예요. 테이블 만들기 쿼리. 테이블을 만들 건데 테이블 이름이 뭘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테이블 이름이 다음 씨앗 있고 관리란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쿼리의 이름은 이거예요. 이게 쿼리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낼 건데 요 필드가 필요하겠죠. 자, 씨앗 코드와 씨앗명과 다음 있고 일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음 있고 일은 없는데 다음 있고 일자는 이렇게 처리하자 그랬어요. 자, 다음 있고 일 돼 있는데 있고 일자거든요. 이걸 제가 늘려보니까 다음 있고 일자라고 돼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좀 애매한데 여기에 자라는 글자가 잘려서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 있고 정답지에 다음 있고 일자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있고 일자라는 요 글자를 요걸 제목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요 필드명으로
자, 내가 땡땡 만들 건데 있고 일자로부터 15일 후라 그랬거든요. 무슨 함수를 쓴다? 데이트 애드를 쓸 거예요. 자, 저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는 날짜에 뭐를 추가하겠다는 뜻인데 가로 안에 형태를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요. 이 안에 내가 뭘 할 건지 넣고요. 컴마 얼마를 변경할 건지 변경값 컴마 어떤 필드에서입니까? 있고 일자에서. 그럼 여기가 있고 일자가 돼. 있고 일자가 되고요. 얼마만큼 변한다 그랬어요? 15만큼 변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요 앞에 형태가 자, 저 다음표 안에 연도를 바꿔라 그러면 y가 4개가 들어갑니다. 월을 바꿔라 그러면 m 1개, 일을 바꿔라 그러면 d 1개. 저기서 만약에 y를 1개만 쓰면 d하고 똑같아요. 1년 중에 그 며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연도가 y 4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있고 일자로부터 15일 이후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트 애드 함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애드 날짜를 추가할 건데 1로 15일을 있고 일자에서 추가해서 그걸 다음 있고 일자로 넣겠다. 이렇게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가 잘 안 썼던 건데 새로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필요 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 수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고 수량의 2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고 수량의 2배라는 건 곱하기 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필요 수량 땡땡 입고 수량 곱하기 2 2배 요렇게 작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판매 단가가 10,000 이하인 경우만. 여기 판매 단가는 없으니까 판매 단가는 가지고만 와서 눈에는 안 보이게 조건만 쓰겠다는 뜻입니다. 만 작거나 같다 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결과를 실행 콜이지만 실행 바로 하면 안 돼요. 눈으로 일단 봐야 돼. 눈으로 보고요. 이거랑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맞잖아.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러면 쿼리를 먼저 저장하세요. 쿼리가 뭡니까? 다음 있고 일 생성이라는 쿼리예요. 얘를 이름을 먼저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얘를 실행을 했을 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행을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 요렇게 만들어졌죠. 요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거구나. 열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잘려 있는 거. 이렇게 늘리면 일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도 이걸 안 늘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마지막 쿼리고요.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가 새로 나온 거구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자주 다뤘던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액세스 쿼리에서 새로운 함수들이 이렇게 솔솔솔 나오기 시작을 해요. 조건이 조금 많아졌고요. 이 문항도 좀 길어졌잖아요. 그죠? 뭔가 복잡한 것들이 나왔고 특히 업데이트 쿼리는 하위 쿼리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1월 초에 시험을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전 21년부터 23년까지도 연습을 하고요. 특히 쿼리 위주로 좀 더 보고 변경된 내용들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